자, 이번에는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방법은요, 우리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여러분도 전화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모바일로 실제로 설문조사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집단으로 선생님이 종이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 조사도 직접 해보셨을 거고, 이제 그런 조사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각각의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자료를 조사할 때 우선 목적에 따라 또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간단하면 그리고 짧은 시간에 대규모 조사를 해야 된다. 밤사이에 해서 그 다음날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화조사가 적합하겠죠. 전화조사란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통 사용합니다. 자, 장점은요. 속도가 빠릅니다. 대개는 지금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요. 그리고 ARS 시스템을 통해서 녹음된 목소리로 전화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버튼식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면 그것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조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충분히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가 제대로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표본 추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전화조사원은 만약에 내가 녹음을 해서 ARS 서비스로 한다 하지 않더라도 일일이 전화조사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에 있으면 그 조사원을 통제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렇죠? 조사원이 하는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표준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용이한데, 관리가 용이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왜? 버튼을 잘못 띡 누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이 또 내용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응답을 잘 안 해주겠죠? 그냥 난 바쁘니까 그냥 전화가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든지 응답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의약 분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만 의약 분업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어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조사를 하면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5%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표성이 결여된 그런 조사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인 면접에 비해서 분량이 좀 제한이 됩니다. 자, 이런 좀 불완전한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또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전화조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자 간의 TV 토론에 대해서 국민들 반응을 조사하고 싶다. 전화 여론조사죠. 그렇죠? 전화조사가 적합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알아보는 것을 할 수는 있으나 심층적인 것, 그 다음에 자세한 것, 그 다음에 복잡한 것,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질문지를 이용해서 자료 수집을 할 때 조사 속도가 빠르고 일반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질문의 내용이 어렵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응답률이 떨어지는 조사는 전화조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 언급드렸던 거고요. 자, 전화조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응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우편조사나 아니면 온라인 조사나 어떤 면접조사나 어떤 것과 비교를 했을 때의 응답률이라고 높고 낮은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두겠습니다.
응답자를 추출, 질문, 응답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자동 처리될 수 있다 하는 문항입니다. 자, 우리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모집단의 추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 AI 목소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그 질문을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AI로 그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응답을 버튼식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하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뭐 1번 서울, 2번 경기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하는 것은 전화조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진술이 되겠습니다. 4번 전화조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전화조사는 사실 버튼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버튼 잘못 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들이 좀 어떤 특정한 경향을 가지는 사람으로 편향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사가 신속하고 간단하고 또 내가 조사를 하기 어렵더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접근 가능하고 무작위로 표본 추출은 가능하지만 신뢰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화조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신속하게 조사 가능하고 또 면접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이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전화만 있으면 걸 수 있으니까 조사가 가능하지만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너무 쉽네요. 재밌고 쉽네요. 자, 이번에는 우편조사입니다. 우편조사.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우편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그러면, 어디서 나한테 이런 설문지를 보냈지? 이렇게 보겠죠.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읽어볼 겁니다. 내가 응답을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을 다시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 돼요. 자, 그러려면 돈이 드네? 그러면 반송용 봉투나, 그렇죠. 주소를 내가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게 반송용 봉투라든지 아니면 빠른 우편의 우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동봉을 해서 주면 응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 응답을 하는지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또 어때요? 면접원이 없죠. 그래서 면접원에 대한 바이어스,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응답이 더디겠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놔뒀다가 또 했는데 집에 놔뒀다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우체국에 갈 때 늘 까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횟수율이 높지는 않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전화조사보다.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편조사는 조사 대상자한테 질문지를 보내가지고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조사자에게 우송하도록 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뭐 경비 이런 것은 좀 최소로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회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전화로 저희가 조사지를 보냈습니다. 꼭 좀 답변 바랍니다. 하고 전화로 사전 협조를 구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또 번거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접 응답했는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난 A라는 사람이 응답하기를 바랬는데 B가 응답해서 나한테 보내도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하려고 한다. 정치 지도자나 대기업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서 좀 의견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에는 우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회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전에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앞서 이런 조사를 할 거니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문이나 예고 편지나 이런 것들 보내고요. 보낼 때 반송용 우표나 그 다음에 반송 봉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함께 동봉을 해서 그 응답자의 편의를 좀 봐주고요. 그 다음에 격려문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우편도 보내고 또 사례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라도 응답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사가 얼마나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그 독려를 할 수 있다면 그쵸? 그러면 응답자에게 응답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서 또 응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편 조사를 할 때 조사 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요. 어디서,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누가 연구를 하는지, 연구자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히 통계법 33조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는 요 분석을 위해서만 활용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편 조사를 할 때, 자, 볼게요.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원단체의 성격,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 그러면, 응답자도 그런 성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 집단이 동질하다. 그러면 좀 더 응답이 잘 돼요. 자, 어떤 정당의 당원들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정말 응답률이 높습니다. 응답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우송할 때의 방법 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률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편조사를 위한 조사 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연구자나 조사자의 연락처나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본을 어느 표본까지 뽑았다든지 규모나 이런 것들을 조사 안내문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우편 조사 시 취지문이나 설문지 표지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자료 분석 뭘로 할 거다 이런 거는 쓸 필요 없습니다.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얼마나 우리가 똘똘 뭉쳐 있는 동질한 집단인가, 그 다음에 양식이나 설문지 양식이나 그 다음 우송 방법이나 연구 주관단체, 지원단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편은 우표만 있으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범위 자체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자기 기입식 조사고 면접원이 없기 때문에 편향 자체가 없습니다만 지역이 제한적이다. 요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지역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편조사에 대한 문제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왔네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편조사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때요?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정치 지도자나 대기업 경영자 같이 내가 접근이 쉽지 않은 조사 대상일 때는 어때요? 우편조사를 쓰기도 합니다.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우표 붙여서 보낼 수는 있으니까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사가 신속하게 되지는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자, 우편 조사를 실시할 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요. 어때요? 빠른 우편 사용하겠죠, 일단. 그럼 하루라도 더 빨리 오겠죠. 그 다음에 사전 접촉해가지고 조금 응답을 독려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어때요?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정보를 포함해서 요런 목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 목적에 충분히 그 동기를 부여받은 응답자들이 응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 조사자가 아예 없어. 우편조사. 우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익명성 보장할 수 있죠. 그렇죠. 우편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지원단체 성격 중요합니다. 응답자 동기부여 중요합니다. 질문지 양식이나 우송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범위가 극히 제한된 동질 집단의 경우 회수율이 높겠죠. 자, 이번에는 온라인 조사입니다. 온라인 조사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시죠? 모바일로. 우리가 통신망이 잘 구축이 돼 있으니까 거의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전화 조사할 때는 막 복잡한 거 물어보긴 어려웠는데 모바일로 조사할 때는 그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개체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바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모바일 기기, 디바이스에 사용이 익숙한 응답자들, 즉 20, 30대에 조금 응답이 편향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도 실시를 해보면요. 저도 통계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해보면 70대 이상의 그런 그 연령층에서는 모바일로 설문조사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인터넷 조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통신망상에서 이루어진다. 멀티미디어 장점을 활용해서 응답자의 접근이 아주 용이하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응답자들을 조사할 수 있고 발송이나 회수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면접원이 없이 자기 기입식이기 때문에 편향을 통제할 수 있고요. 설문 응답을 받는과 즉시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설문이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당연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림이나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단 규정이 어려워서요. 대표성 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사용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 연령층에 편중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본 자체도 대표성 결여되고 특별히 편향된 응답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되지 않고요. 그렇죠? IP 주소 추적 다 되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제일 문제가 이거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설문지에 한 번 이상 응답을 못하도록 같은 기기에서는 한 번 이상 응답을 못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걸기도 하는데 뭐 다른 휴대폰으로 하고 노트북으로 하고 또 뭐 어떻게 해요? 데스크탑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장점들이 많아서 많이 쓰는 연구입니다. 조사입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비용이 저렴하고 조사 기간이 짧고 여러 복잡한 자료들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모집단이 인터넷 사용자, 이 기기에 사용을 잘하는 어떤 특정 연령층에 편향이 되어 있다. 온라인 조사 맞습니다. 자, 전자 서베이 온라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모집단 특성에 관계없이 표본 추출이 자유롭다. 모집단을 잘 몰라요. 그래서 표본 추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설문 발송과 회수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메일을 통한 추적 독촉이 쉽지 않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면 누가 누군지 IP 주소 추적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 설문 결과를 데이터로 직접 입력하기 힘들다. 왜요? 입력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화 되는데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베이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시간 리포팅 가능합니다. 개인화된 질문과 자료 제공이 용이합니다. 동시에 코딩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넷 사용 가능자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어서 응답이 편향된다, 표본이 편중된다 하는 이야기 했고요. 모집단 규정하기가 좀 어렵고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중복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본수 증감에 따라서 조사 비용이 증감이 되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수가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 좀 들 수는 있습니다만 비용 자체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에서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면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향도 통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집단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멀티미디어 장점 활용할 수 있고요. 짧은 기간에 많은 응답자들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조사에 비해서 저렴하게 비용을 들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쵸? 면접원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가지고 종이로 된 설문지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링크를 발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성은 띄기가 어렵습니다. 3번. 온라인 조사의 특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래서 응답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익명성 보장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대폭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경비는 당연히 절감이 됩니다. 자, 온라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골라볼게요. 거리가 먼 거. 방문조사나 특정 웹사이트를 우연히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대표성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전통적인 현장 조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조사 가능하죠. 대표성 확보하기가 어렵고 특정 연령이나 성별 편중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할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항상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 옳은 설명입니다. 자, 온라인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조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조사입니다. 집단조사는 한 공간에 연구 대상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설문지를 뿌리고 조사하는 겁니다.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 교수 강의 평가 할 때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직접 뿌리고 저희가 거기에 응답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이제 집단 조사예요. 자, 집단 조사는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모아가지고 설문지 배포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응답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조사자들, 피조사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응답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모아서 하면 한 번에 하니까 사실 수월하고 시간도 덜 들고 좋은데, 그렇죠? 한 장소에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피조사자들이 수준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타당도가 낮아지기 쉽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자가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죠? 딱 한 명이 가가지고 그냥 조사하면 되니까 조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뭐 간단하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조사의 조건을 뭐 누구는 밤에 하고 누구는 낮에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바깥에서 하고 누구는 안에서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조사 조건을 표준화해서 응답 동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베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또 하다가 뭐 응답하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사자한테 손 들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질문지에 대한 오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집단 조사를 실시할 때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응답자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단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시간과 비용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시켜서 응답 조건 동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서 타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이 왜곡될 수 있고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응답의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면 사실 사회조사 분석사의 이 조사 방법을 나타내는 기출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기출 문제 몇 번 저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집단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단조사는 주위의 응답자들과 의논을 할 수 있어서 응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번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단점과 거리가 먼 것은 피조사자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응답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피조사자의 수준이 다 똑같을 거라고 또 가정을 하고 똑같은 세팅에서 표준화시켜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니까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러나 장점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받아버리니까 응답의 누락은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점이지, 응답의 누락이 많다 하는 것은 단점과는 거리가 멉니다.